억울한 죽음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오늘도 진실을 찾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드라마 푸른 진실의 설을 통해 진실을 찾는 사람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죽음에 얽힌 진실을 찾는 방법 중 하나는 부검입니다. 부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의 부검과 같은 검엄이 있었습니다. 진주 무얼록을 보며 시신을 철저히 살펴 원통한 죽음이 없게 하여라. 특히 여성이 죽임을 당했을 때 의녀가 참관해 함께 시신을 살폈습니다. 수련과 검시관만큼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분명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의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인물 소개에 앞서 스토리라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푸른 진실의 선은 해민서 의녀 현희와 서안부 감찰 성주원이 가족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며 성장하는 8부작 드라마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유이서가 있습니다. 이서는 사립 유근도의 딸로 비록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었지만 아버지와 의붓 오라버니 견우의 사랑으로 명석한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서는 여인이란 이유로 수사관의 꿈을 이룰 수 없음에도 신주 무언록을 보며 열심히 꿈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서의 삶은 아버지 유근도의 의문스러운 죽음으로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해민서 의녀 현희. 현희는 검시 능력도 뛰어나고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능력도 갖춘 의녀입니다. 아나무인의 자신만만 그 자체인 현희. 그런 현희에게도 아쉬운 점이 있었으니 바로 과거의 기억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현희는 과거의 기억을 찾기 위해 수사를 시작합니다. 성주원은 사림 성원웅의 아들입니다. 주원은 어린 시절 연인을 잃고 무예와 학문에 몰두합니다. 덕분에 주원은 사원부의 감찰이 됩니다. 하지만 연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주원을 작은 잘못도 허용하지 않는 차가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안정원은 주원의 상사이자 사원부 지평 안성호의 아버지로 권세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안정원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현희와 주원의 수사를 방해합니다. 안성호는 존경하는 아버지처럼 사원부 지평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인물입니다. 성호는 여느 때처럼 책무를 다하기 위해 주원을 돕던 그때 묻어두었던 과거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서화는 해민서의 의녀입니다. 서화는 오래전 일은 자신의 동생과 닮은 현희를 보며 현희가 의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인물입니다. 때는 조선 중종. 한 남자가 푸른 피를 토하며 죽어갑니다. 그 남자는 바로 이서의 의붓 오라버니 견우입니다. 이서의 아버지 유근도는 견우의 비토간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수사를 하지만 이서는 석갈에 목이 매달려 죽은 아버지의 시신을 보게 됩니다. 이서는 아버지가 자살한 것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서는 몰래 아버지의 시신을 보러 가고 타살로 추정되는 목의 밧줄 자국과 얼룩이 생긴 옷가락질을 발견합니다. 필시 누군가 아버지를 죽이고 자결로 위장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날 밤 이서를 노린 살수들이 이서의 방에 들이닥치고 주원은 이서의 손을 잡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주원은 살수들이 가까워지자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 이서의 손을 놓고 맙니다. 내가 어딜 가도 난 널 찾을 수 있어. 지금부턴 걱정하지 말고 나랑 반대편으로 달려. 그러나 살수들은 이서를 쫓아갑니다. 이서는 살수들에 의해 절벽 끝에 몰려 떨어지고 맙니다. 이서는 운 좋게 나무에 걸려 살아남고 약초꾼 황노인에게 구해집니다.
하지만 연희은 가족의 죽음과 절벽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모두 잃고 맙니다. 황노인은 깨어난 이서에게 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약초와 의술을 가르쳐줍니다.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된 현이는 황노인이 죽은 후 해민서의 서화 밑에서 수습의녀로 일하게 됩니다. 그때 최대감 집에 불이 나 여인이 죽게 되고 현이는 그 여인의 시신을 검시하러 가겠다고 자원합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 죽음의 진실을 찾는 검시관으로 첫발을 디딘 현이. 그렇게 찾아간 한성부의 검안소에서 현이는 뜻밖의 인물을 마주합니다. 한편 주원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학업과 의에 정진하고 어른이 된 주원은 스승 근도와 연인 이서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남들은 모두 기피하던 사원부로 가게 됩니다. 사원부 감찰이 된 주원은 최대감 집의 화재 사건을 맡고 검안소에서 현이가 된 이서를 만납니다. 현이의 얼굴을 뚫어질 듯 쳐다보는 주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주원은 현이가 자신이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이서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넌 못 보던 얼굴인데? 이 손 놓으십시오. 실랑이를 벌이던 두 사람은 검안소에서 함께 시신을 살핍니다. 현이가 검시할 시신은 불에 타버려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지만 우리의 현이는 단서들을 발견해냅니다. 목근이 짓눌린 흔적이 있고 반지 연골이 부러져 있습니다. 또한 기도가 그을음 없이 깨끗한 것을 보니 필시 살해 후 누군가 불길 속에 던진 것입니다. 주원은 현이의 검시 실력을 보고 그녀를 인정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 수사를 시작한 두 사람. 현이와 주원은 사건의 단서를 잡기 위해 수상한 창고에 들어섭니다. 그때 과거의 그날처럼 살수들의 공격을 받고 두 사람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절벽에서 떨어졌던 그날과 똑같은 상황. 현이는 그날 자신의 곁에 있어준 남자아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뒤이어온 성어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두 사람. 현이는 주원과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힙니다. 그때 김대감 때 큰마님이 생일 잔치에서 푸른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때마침 잔치에 있었던 현이와 주원. 동작 그만! 주원이 상황을 통제하고 현이가 응급조치를 하며 상태를 살핍니다. 동공이 좁아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온몸의 솜털이 매우 낮아져 있어. 독살 시도가 의심되는 마님의 상태. 현이는 서화에게 도움을 청해 독약의 재료를 찾습니다. 약재의 특징을 주원에게 알려주는 현이. 그때 주원의 표정이 굳습니다. 견우가 파란 피를 토하며 죽던 그날, 주원은 아버지 원웅이 어머니를 치료할 때 쓴 푸른 빛과 독특한 향의 약재를 떠올립니다. 주원은 어쩌면 아버지 원웅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한편 현이는 큰 마님을 간호하다 마님의 옥반지에 생긴 얼룩을 보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목을 매단 시신과 누군가의 시신에서 옥반지를 빼내 숨기던 기억. 그 시신의 주인이 자살하지 않았다 소리치던 자신의 모습. 이 기억은 도대체 뭐지? 누구의 시신이길래 내가 이렇게도 소리치고 있을까? 혼란스러운 현이가 약재 창고로 가던 그때 누군가 현이를 납치하고 현이는 화적대의 창고에 갇힙니다. 곧 화적들이 현이를 처리하러 다가옵니다. 화적이 칼을 내리치려던 그 순간 주원이 앞을 막아섭니다. 현이는 주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화적대의 소굴에서 빠져나옵니다.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어. 그때 여인이 목매달아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현이는 검안소에 가서 여인을 매단 밧줄이 기억 속 시신을 매단 밧줄과 같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현이는 날카로운 고통과 함께 쓰러지고 기억 속 시신이 아버지 유군도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현이는 떠오른 과거의 기억을 서화에게 말합니다. 서화는 현이의 말을 듣고
오래전 황노인이 현이를 맡기며 주었던 편지를 꺼냅니다. 편지 속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본래 유근도의 여식 유이서입니다. 혹 이서가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으니 저에게 알려주시시오. 현이와 서한은 곧장 원웅을 찾아가고 원웅은 현이를 이서라 부릅니다. 원웅은 절벽에서 떨어진 이서를 찾았지만 이서를 해치는 이들의 눈을 피해 황노인에게 맡겼다 말합니다. 현이는 원웅의 말에 잊고 있었던 이서의 기억을 모두 되찾습니다. 원웅은 모든 기억이 돌아온 이서에게 아버지 근도를 죽인 무리가 아직 남아있으니 정체를 숨기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이서는 주원에게도 정체를 숨기며 주원과 함께 진실을 추적해갑니다. 이서와 주원은 화적대를 추궁하다가 성호의 아버지 정원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원은 이 사실을 성호에게 알립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묻어둔 더러운 진실은 계속 형님을 괴롭게 할 겁니다. 성호는 주원의 말에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성호는 아버지 정원의 죄를 밝힐 단서를 찾아내 주원에게 건넵니다. 주원은 정원의 비리에 대한 장부와 증언들로 정원을 고발합니다. 정원은 주원의 상소로 귀양을 가게 됩니다. 내 추악한 죄를 더 밝힐 것이니 귀양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원은 귀양을 가기 전 주원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내 아버지는 과연 죄가 없을까? 아직 진실은 모두 밝혀지지 않았구나. 우린 곧 다시 보게 될 걸세. 주원은 정원에게 이 말을 듣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서도 정원의 이야기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과연 이서와 주원은 과거의 진실을 모두 되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저희는 기존에 없었던 조선시대 여성 검시관이라는 독창적이고 특별한 캐릭터를 내세워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흥행의 보증수표인 수사물, 메디컬물이라는 점입니다. 의녀와 사원부 감찰이라는 주인공들을 통해 저희는 이 흥행의 보증수표들을 모두 잡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사극 시장의 트렌드는 여성이 주도합니다. 요즘 콘텐츠 시장에서는 연모, 옷소매 붉은 끝동, 신입사관 고혜령과 같은 작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극의 주요 시청층인 여성이 공감하고 이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통해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이 작품은 스릴러와 로맨스라는 특성상 저희의 타겟 시청자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공감과 기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8부작 드라마를 제작해 안방 극장과 OTT 플랫폼 모두에서 시청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또 드라마 속 다양한 딜레마적인 포인트를 활용해 스토리형 시뮬레이션 게임으로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춘원당 한의학 박물관과 연계해 해민서 의녀와 검시 특별전을 열고 해민서터, 사원부 문터 전시장과 연계해 스토리텔링 기반의 관광 코스를 개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중 배경인 안동 풍산유씨 집성촌과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을 연계한 관광 코스를 통해 시청자들이 드라마 속 공간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8부작 드라마 푸른 진실에서 피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